경북도청 신도시의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원도심을 살리는 청년 창업 특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빈점포를 활용해 창업하는 청년에게 창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구시가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축공사 현장을 긴급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달서구 타워크레인 관련 인명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계획됐습니다. 안동시가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서비스와 내외부 공간을 평가해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곳에는 과밀학교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있는 풍천중학교는 신도시 발달로 학생 수가 많아져 교실을 늘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급식실과 체육관, 화장실 등 교내 시설은 변화가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에 새로운 학교가 들어서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1시 25분, 학생들이 줄지어 급식실로 옵니다. 보통의 학교보다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빨리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이 자리를 뜨고 나면 11시 50분쯤 다른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12시 30분쯤 또 다른 학생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있는 풍천중학교의 모습입니다. 2016년 도청 신도시에 이전 건립될 때만 해도 세계 학년 82명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34개 학급에 전교생 793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나 급식실 수용 인원은 456명에 불과합니다. 3학년은 3교시 마친 직후, 2학년은 3교시 마치고 30분 후, 1학년은 4교시가 끝나고 점심을 먹습니다. 저희는 빠르면 45분, 늦으면 12시부터 밥 먹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4교시 시작 시간이 35분이고 10분에서 15분밖에 먹지 못하는데 그 10분 안에 먹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음 시간이 이동 수업일 때는 좀 더 촉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 화장실을 한 번 다녀오는데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몰려 이동하고 기다리는 데만 5분 이상 걸리고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야 화장실을 찾기도 합니다. 특히 화장실이 아무래도 한 학년층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화장실이 거의 다 앞반에 몰려 있어서 뒷반 친구들은 가고 오는 데만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서 화장실 가는 데만 되게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도 되게 많이 몰리고. 체육 시간도 늘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보통 2-3개 반이 체육관을 함께 쓰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공에 긴장도 되고 충분히 이동하지 못하는 공간에 답답함도 느낍니다. 농구 경기가 거의 강당 한 편을 다 사용하는 경기잖아요. 근데 다른 반들이 같이 수업을 해서 그 강당을 절반만 사용해서 불편했던 저희 학교 체육대회 때 저희가 레일에다가 사람 앉는 곳을 만들어놔서 개주를 못했거든요. 내년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 수를 감안해 학생 수를 예측한 자료를 보면 내년에는 3학급 늘어난 37학급 884명, 이후로도 계속 늘어 2016년에는 41학급까지 늘어납니다. 학교 측은 교실을 증축하고 특별교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일반 교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학생 수와 교사, 관리해야 할 공간이 늘어나는 반면 학교 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은 없다는 겁니다. 양질의 교육활동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 있어서 행정 지원 인력이 힘에 부칠 정도로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늘고 교직원 수가 늘음에 따라서 행정 지원 인력이라든지 환경관리 인력도 증원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호명 중학교가 신설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좁은 공간에서 단체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불편한 학교 생활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네, 학생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급식실에서 일하고 계신 영양사, 조리사분들도 참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였다면 한 번이면 끝날 업무가 여기서는 3번이나 반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각 지역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경주시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원도심을 살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척한 플라스틱 물병 뚜껑을 분쇄합니다. 고온에서 녹이며 금령 모양으로 만듭니다. 경주 동국대학교 신소재 화학과를 졸업한 문주용 청년은 카페에서 일하다 플라스틱 등 재활용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해결 방법을 고민하다 전공을 살려 재활용품을 가공해 경주의 문화재 모양으로 만들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그 카페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민들한테 좀 경각심을 주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경주 청년센터의 창업 지원 사업을 접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주를 알리는 기념품으로 재탄생한다는 취지와 도전 정신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황호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하는 청년 5명을 선정해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 지원비 3,500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선발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어쨌든 저희 이 어떻게 보면 낙후된 구도심, 원도심 상권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1:1 맞춤형 컨설팅부터 해서 홍보 지원 등 좀 사후 관리에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인 청년 창업으로 시작했지만 재활용품 수거와 제작 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경주 문화유산, 공예품 제작을 넘어 그림과 건축 등의 주제를 접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배 기업들도 많고 또 앞으로 2년 뒤에 후배 기업들도 많이 생기게 될 텐데 이런 기업들이랑 협업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재미있고 또 든든한 창업을.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시대, 청년이 모이고 원도심 상권을 살리는 경주시의 청년 창업 특구 사업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대구시가 타워 크레인이 설치된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달서구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의 인명사고를 계기로 타워 크레인 관련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계획됐습니다. 대구시는 구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92곳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9곳은 표본점검을 실시합니다. 안동시가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서비스와 내외부 공간을 평가해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동시는 이번 재인증에 따라 북쉼터를 조성하고 도서 600여 권을 비치했습니다. 그동안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 혼인신고 부부 축하 포토존 조성, 순번 대기표 발급 키오스크 설치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죠. 바로 김치인데요. 겨울이 다가오는 이맘때엔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급니다. 이 김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는 앞치마와 고무장갑까지 완전 중무장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할 수 없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인데요. 김장 전에 언제부터 김장이 시작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충북 보은 법주사 마당엔 깊이가 무려 2m 25cm나 되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승려 3천여 명이 김치독으로 사용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당시에도 대량으로 김치를 담가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장에 대한 최초 기록은 고려시대 학자 이규보 선생이 쓴 시 가포유경에 나옵니다.
순물을 장에 넣으면 한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여 겨울에 대비하네. 겨울이 오기 전 장아찌와 김치를 만들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장이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그 변화도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엔 김치를 김장독에 넣고 땅에 묻었지만 아파트가 보급된 지금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또 냉장고가 생기면서 과거보단 김치를 덜 짜게 담그고 김치 위에 물을 부어 공기를 차단하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김치를 담그고 난 다음에 3, 4일 뒤에 물을 반드시 부었어요. 소금물이나 젓갈물이나 부잣집은 뭐 고기 국물 같은 걸 부었어요. 국물을 부어서 유산균이 많아지도록 도와주는 작용도 하고 또 맛성분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국물을 꼭 부었어요. 국물을 많이 부어놓으면 위에가 공기에 노출이 덜 되기 때문에 골마지도 안 생기고 했거든요. 이제 냉장도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국물을 넣어서 만드는 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북한 쪽에만 남아있고. 김장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세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이웃 간 나눔을 실천하고 공동체 연대감 등을 형성했다는 이유인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속재료를 만드는 것까지 집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인 배추를 파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김치를 사서 먹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부녀회나 각종 단체에서 함께 김장하고 김치를 나누는 문화는 여전합니다. 잡아. 그리고 여 밑에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있어. 이런 단체 김장 행사는 지난해 전북에서만 공식적으로 23개 열렸습니다. 특히 김장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야에서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노인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담기도 힘들고 노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서 이렇게 다 나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한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 김장. 시대에 맞춰 변화하며 우리의 소중한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올해 경북도의 고추와 참깨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의 고추 생산량은 16,084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6.1%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참깨 생산량도 2,111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5%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올해 전국의 고추 생산량은 총 6만 1,665톤으로 지난해보다 10.6% 감소했고 참깨 생산량 역시 8,972톤으로 23.2% 줄었습니다. 이달 26일부터 31일까지 봉화사랑 상품권의 판매와 충전이 중단됩니다. 봉화구는 올해 국도비 예산 정상 작업을 위해 해당 기간 지류형 봉화사랑 상품권 판매와 카드형 상품권 충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도 상품권 가맹점주들의 환전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영주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에게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연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영주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까지 완료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매 50번째 기부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이 민간투자 고속열차 SRT에서 주관하는 2024 SRT 어워드에서 내년이 기대되는 방문도시로 선정됐습니다. SRT 어워드는 SRT 매거진에서 올해 최고의 여행지를 주제로 구독자 만여 명 설문조사, 여행작가와 여행기자 등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내년이 기대되는 방문도시를 선정했습니다. 청도군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행사가 풍부하고 야경이 아름다운 청도읍성,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신화랑 풍류마을이 주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